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1부 수업 내용 별로 유쾌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저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멀티미디어 활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원격 강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글쎄 2강 3부까지 다 지금 녹화를 해놓고 2강 3부는 지금 동영상 변환 중이거든요. 2강 2부는 너무 마음 편하게 지금 동영상 변환이 끝나서 플레이를 해보니까 글쎄 음성이 저장이 안 된 거예요. 네,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자, 음성 파일 같은 경우에 이게 컴퓨터를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나 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동영상으로 변환을 하니까 음성 녹음이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2강 2부를 열변을 토하면서 제가 필기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수업을 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라 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 2부는요. 교재 18페이지 네, 펴주시면 되고 놀이의 내적 동기와 요인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1강 그리고 2강 1부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잘 기억하고 계시되 퀴즈에 출제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놀이의 경험적 인식이에요. 놀이의 경험적 인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대답하셨죠. 첫 번째는 정서적 즐거움, 두 번째는 인지적 관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서적 즐거움, 인지적 관심.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놀이의 내적 동기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필기의 흔적들 보이시죠?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열심히 열변을 통하며 녹화도 하고 필기도 하고 했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적 동기라는 이야기를 유아교육과 3학년이라면 뭐 교육학 과목이든 다른 전공 과목이든 어디서든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적 동기라는 게 뭐죠? 네, 이너 모티베이션이라고 썼는데 틀려요. intrinsic motive라고 좀 수정할 건데 조금 이따가 필기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들은 천성적으로 놀이하기를 좋아하죠. 내적 동기란 바로 야, 너 그거 그렇게 해야 돼.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아싸, 내가 이거 잘하면 나한테 보상이 떨어지겠지? 칭찬 스티커 받을 수 있겠지? 어떤 성취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왜 해 그거? 그냥 이라고 답할 수 있는 게 바로 내적 동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일부러 놀 거리를 마련해 주거나 놀이하는 방법을 말해주지 않아도 영유아들은 놀이를 만들어가면서 놉니다. 그러나 어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과제를 수행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시할 때 많은 아이는 이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요. 로저스와 서이어는 놀이가 어른에 의해 제시된 과제나 일, 그리고 그런 것들과 다른 점은 우선 내적 동기를 갖는다는 점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적 동기란 행동의 결과나 성취에서 만족을 찾기보다는 행동 자체나 행동 과정에서 만족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내적 동기화된 놀이를 하는 유아는 진지하게 놀이에 몰두하며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기도 하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아들은 내적으로 동기화된 놀이를 하면서 세상에 적응해가는 법을 알게 되며 성숙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놀이가 내적 동기화되는 이유에 대하여 갓프리드는 여러 학자의 견해를 기초로 인지적 불일치, 유능감, 귀속성의 세 가지 요인이 놀이에 작용하는 데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인지적 불일치란 영유아가 이전에 알고 있거나 경험한 것과 다른 새로운 상황을 만나 갈등이 생길 경우 그 갈등의 정도가 적당한 수준의 것이기만 한다면 영유아는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가 일어나고 이를 놀이로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견해는 인간은 본래 인지적 욕구가 있는 존재라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쉘레와 브리트는 영유아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시도해보면서 세계를 탐구해가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왜 성인에 비해서 아이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궁금한 것이 많을까요? 네, 사실 아주 단순하죠. 아이들은 성인보다 아는 것이 없고 경험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알고 싶어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대표적인 게 놀이라는 것입니다. 19페이지의 이야기 박스를 한번 보세요. 4세 유아 학급의 역할놀이 영역에는 약솜, 마스크, 청진기, 수술 장갑, 가운, 인형, 처방철 및 연필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 영호는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며 비치된 소품들을 쭉 둘러보았다. 그러다 처방철을 발견하고는 이게 뭐지? 하며 갸우뚱하였다.
처방지 위에 있는 RX 글자를 손으로 짚어가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연필로 5, 2라는 숫자와 자기 이름 및 낯익은 철자들을 썼어요. 선생님이 오자 환자한테 약 써줬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유아는 놀이 영역에 비치된 낯선 자료에 호기심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적용하여 시도해보는 놀이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포만과 쿠시너에 의하면 영유아가 뭔가 이상한데 하는 혼동감, 예상 밖인데 하는 놀라움, 내가 실수를 했나? 하는 당혹감, 다른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의혹 등의 느낌이 있을 때 내적 동기를 갖고 능동적으로 놀이에 열중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인지적 불일치가 놀이의 내적 동기화를 일으키고 놀이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고 이에 따라 놀이의 세계를 확장시켜 간다는 견해는 바로 구성주의 시각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성주의가 뭐죠, 여러분? 네, 여기 상단에 필기되어 있는 것 중에서 C로 시작하는 거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네, 대표적인 학자로는 삐아제와 비고스키가 있죠. 인간은 스키마라는 즉 도식, 지식을 형성해 나가면서 네, 발달하고 전인적 성장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네,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존재다라고 보는 교육학자들을 갖다가 그 구성주의 학자들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식을 놀이를 세계를 통해 확장시켜 간다는 견해는 구성주의 시각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제가 퀴즈를 낼게요. 인지적 불일치가 놀이의 내적 동결을 일으키고 이에 따라 놀이의 세계를 확장시켜 간다는 견해는 성숙주의 시각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너무 쉬웠죠. 정답은 X고 네, 구성주의 시각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유아들은 놀이 상황의 모든 요소에게서 인지적 불일치를 인식하게 돼요. 말하자면 놀이 자료, 놀이 장소, 놀이 친구, 놀이 주제, 놀이 시간 등 놀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전에 해오던 놀이 상황과 다른 점이나 새로운 점을 발견하고 갈등을 느끼게 된다면 영유아는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때 놀이 상황이 모두 전혀 새롭고 낯설 때에만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한 놀이 자료라도 새로운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미처 깨닫지 못한 점들을 새삼스럽게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하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놀이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인지적 불일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에만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놀잇감, 항상 함께했던 친구, 항상 함께했던 환경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그것들이 새롭게 다가와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구성주의에서는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이전의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가면서 지식을 재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지적 불일치는 놀이가 지식 구성의 중요한 방식이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놀이의 내적 동기와 요인은 바로 유능감입니다. 유능감이 뭘까요, 여러분?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 환경을 통제하고 변화를 일으키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식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한다는 것인데요. 조금 여러분 지루하시죠? 저도 지금 계속 이거 녹음을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한데
그 유능감은요, 성인에게도 굉장히 발견할 수 있어요. 성인이 놀이를 하는 내적 동기와 요인에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게임 하시나요? 꼭 유아만 게임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죠. 저조차도 부끄럽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인데요. 남편하고 저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그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는데 어떤 모바일 게임이냐면 배틀그라운드, 뭐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에요. 그 게임이 네, 탈맥락화를 하는데 되게 좋거든요. 게임이란 요소 자체가. 그 게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이 자꾸 꼬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게임의 설정을 보시면 저는 지금 직업이 유치원 교사이고 한 남자의 아내이자 우리 아들의 엄마인데 이런 모든 어떤 사회적 맥락, 현실에서 탈출하게 해주는 돌파구가 된다는 거죠. 탈맥락화라는 것이.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게임은 대략 이렇습니다. 뭐 어떤 장소에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요. 저는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저는 군인입니다.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최후의 한 명 승리자가 남을 때까지 서로 싸우는 게임이에요. 네, 좀 폭력적이긴 하죠. 네, 그러한 게임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게임에서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 최근에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못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글쎄 그 게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이크를 켜고 서로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는 건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마이크를 켰는데 저는 제 또래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앳된 거예요. 그냥 앳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목소리가 그냥 아주 맑고 청명한 아이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땡땡아 너 몇 살이야? 물어봤어요. 그냥. 그랬더니 8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하고 레벨도 높아요. 그래서 너 언제부터 했니? 그랬더니 이 게임이 처음 시작됐던 작년부터 했대요. 네, 그때 그 애는 7살 유치원생인데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네, 여담이었고요. 아, 유능감 설명하려다가 네, 이 게임 속에서 저는 어쩌다 뭐 제가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리를 한번 딱 하잖아요. 와, 그러면 제 스스로가 굉장히 유능하게 느껴져요. 제가 속한 이 전투장에서의 환경을 통제하고 그리고 승리라는 어떤 성취를 일으켜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한 유능감을 느끼는 것이 이 게임을 지금 계속하게 만드는 하나의 내적 동기와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좀 여러분들 지루하실까봐 제가 조금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요. 자, 어쨌든 유능감을 이해하시려면 인간의 어떤 본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는 동식물을 비롯해서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한 후에 이들을 통제하고 보존할 수 있는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들었다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뿐만 아니라 거듭되는 세표 분열을 거쳐 가장 고등하게 진화한 것이 인간이라는 네, 진화론과도 연관성이 있는 그런 견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인간이 통제해야 할 대상은 모든 경험의 세계, 즉 물리적 세계, 사회적 세계, 개인적 세계가 됩니다. 앤더슨과 매식은 환경 통제 능력, 즉 유능성에 작용하는 하위 능력으로 자인식, 자기 통제, 기본 생활 습관 형성, 자기 가치감, 상황 판단, 민감성, 긍정적 인간관계, 역할 인식, 행동 조절, 친사회적 행동, 탐구 행동, 주의 집중, 감각 능력, 소근육 대근육 기술, 지각 운동 기술, 언어 기술, 범주화 기술, 긍정적 태도, 기억력, 비판력, 사고력, 창의적 사고, 유머, 너무 많네요. 네, 등등 29가지를 열거한 바가 있대요. 이러한 능력들은 인간이 당면하는 상황에 따라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또한 여러 능력이 통합적으로 상황에 적절하게 활용될 때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죠. 인간은 태어나서 생을 마칠 때까지 각 발달 단계마다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영유아기에는 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놀이를 통해서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확장해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유아기에 개발된 능력들은 이후의 발달 과정에서 보다 정교화되고 확장되므로 영유아기는 매우 중요한 크리티컬 페리오드가 되겠죠. 이와 같이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유능감을 발달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유능감 때문에 그냥 놀이하는 것은
잠재된 능력들의 기능적 개발뿐만 아니라 영유아가 주위로부터 존중받고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경험을 한다는 데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측에 지금 도식 보이시죠? 유능감에 작용하는 심리적 요소 역시 마찬가지로 가프리드라는 학자가 제시를 했어요. 가프리드는 유능감에 작용하는 심리적 요소로 자기 존중감, 도전, 성공감의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될 때 영유아는 주변 환경을 자신있게 통제하는 유능한 사람으로 커 나갈 거예요. 여기서 제가 잠깐 퀴즈. 가프리드는 어디서 나왔던 사람일까요? 기억하시나요? 네, 이 챕터의 가장 처음 놀이의 내적 동기와 요인을 세 가지로 구분한 사람이 바로 갓프리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갓프리드가 제시한 놀이의 내적 동기와 요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네, 인지적 불일치, 그리고 유능감, 이렇게 두 가지 지금 여태까지 했고요. 자, 다시 한번 잊어버리셨을 것 같으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가 1강에서 학습했던, 교재로 학습했던 놀이의 경험적 인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지요. 어떤 것과 어떤 것이었죠? 네, 인지적 관심과 정서적 즐거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시나, 아우 지겨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3부에서 다루게 되는 수업 내용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여러 개념들이 여러 범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일단 2부까지 했던 내용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학자 이름도 정확하게 아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2부까지 제일 중요한 학자는 가프리드 한 명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세 번째 아이들의 내적 동기와 요인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귀속성이에요. 네, 먼저 제가 지금 한 차례 녹음을 했다가 다시 하는 파일이기 때문에 필기가 아주 엉망진창으로 보여서 되게 혼란스러운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냥 목소리 중심으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칭찬의 기술 제가 지금 필기를 해놨었어요. 네, 칭찬의 기술, 창의성의 하위 요소에 근거해서 칭찬을 해주시면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아이들의 마음을 으쌰으쌰, 아이 너무 뿌듯하다. 네, 아이들 어깨가 막 올라가는 그런 좋은 칭찬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창의성의 하위 요소란 무엇이냐면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정교성 등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유창성은 말 그대로 제한된 어떤 시간 내에 가능한 많은 결과물을 양산해내는 능력을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빨간 것을 떠올려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유창성이 높은 친구들은 막 순식간에 20개, 30개씩 막 떠올려내는 아이들, 그 친구들 굉장히 유창성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만들기 놀이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다른 친구들은 1개 혹은 2개만 만들었는데 어떤 친구가 저 멀리서 막 여러 가지 어떤 놀잇감을 활용해서 순식간에 뚝딱 5개를 만든 거예요. 그럴 때 칭찬해 줄 수가 있는 게 다른 친구들은 아이스크림을 1개밖에 못 만들었는데 우리 지우는 5개나 만들었네 와 같은 그런 칭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독창성이란 것은 그 아이만이 보여준 굉장히 참신하고 독창적인 새로운 결과를 보여주었을 때 할 수 있는 칭찬입니다. 역할놀이 상황에서 모두가 나 엄마 할 거야, 나 아빠 할 거야, 난 동생, 난 옆집 아줌마 에서 국한돼 있을 때 갑자기 그래? 그럼 난 택배 아저씨 역할 할래 라고 누가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2가지 칭찬해 줄 수가 있겠죠. 택배 아저씨 역할 재밌겠다. 선생님은 한 번도 6살 친구들 중에 택배 아저씨 역할을 해본 친구를 본 적이 없는데 너 정말 창의력이 뛰어난 친구구나. 이렇게 칭찬해 줄 수가 있고 두 번째,
꼭 아빠 엄마를 고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칭찬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아이들에게도 주인공과 서브 주연, 그리고 주인공이 아닌 엑스트라의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인공을 고집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어떤 역할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작은 역할에도 네, 긍정적인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칭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창의성의 하위 요소는 바로 융통성이에요. 융통성이란 생각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그림 그리기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구름을 다 하늘색으로 칠하는 거죠. 하얀 도화지에 하늘색 구름. 그런데 그때 어떤 친구가 이상해. 하늘은 하늘이잖아. 왜 너네 다 하늘을 하얀색으로 하는 거야? 나는 하늘색으로 하늘을 칠하고 구름은 흰색으로 냅둘래. 그리고 네, 모든 아이들은 어때요? 종이로 구름을 그리는데 종이는 여백이고 크레파스로 구름을 그리는데 이 아이는 구름을 네, 여백 처리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친다면, 가정을 한다면 네, 모두가 하지 못하는 어떤 생각의 전환을 이 아이는 해낸 거죠. 그럴 때 그 아이에게 칭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 하늘은 하늘색이 맞지. 모든 친구들이 구름을 하늘색으로 그리는데 와, 우리 땡땡이는 구름을 여백으로 둠으로써 진짜 하늘같이 표현을 했구나.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네, 칭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정교성, 의외로 아이들이 아주 많이 보여주는 결과인데 선생님들 칭찬을 잘 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정교성이란 어떤 한 결과물의 완성도가 뛰어난 것, 그리고 세부적인 것까지 관심을 갖고 해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들이 다 블럭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어때요? 그냥 건물 정도를 만들었다면 이 친구는 건물 위에 네, 활용점정으로 네, 교회 깃발, 교회의 어떤 표식 이런 거를 갑자기 네, 다른 십자블럭을 갖고 와서 꽂았다고 치잔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와,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랑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때 선생님은 이렇게 칭찬해 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와, 다른 친구들은 그냥 집에서 끝나고 지붕에서 끝나는데 우리 친구는 네, 십자가를 완성함으로써 진짜 교회랑 똑같이 만들었네. 아, 대단해, 훌륭해. 이렇게 네, 칭찬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칭찬의 기술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문득 선생님들이 지금 어떤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지 조금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가 1강에서 다루었던 것은 놀이의 경험적 인식이었고, 이번 수업 시간 2강 2부에서 다루었던 그 수업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놀이의 내재적인 동기와 요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여러 과목을 계속 원격으로 찍다 보니까 좀 정신이 혼미한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놀이의 내적 동기와 요인에 대해서 2강 2부에서 다루었고, 첫 번째 내적 동기와 요인은 바로 인지적 불일치였습니다. 두 번째 내적 동기와 요인은 유능감이었고요. 유능성, 유능감. 세 번째 내적 동기와 요인은 바로 귀속성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하기 제가 칭찬의 기술에 대해 오늘 창의성의 하위 요소에 근거한 칭찬을 해주면 아주 효과적이고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칭찬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강 2부의 내용이고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강 3부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인가 말씀드릴게요. 놀이의 개념 및 특성, 과연 놀이란 무엇이고 놀이라는 것에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3장까지 하고 나시면 뭔가 되게 많이 했다. 막상 시험 공부할 때는 되게 헷갈릴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1강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은 아예 그냥 외워버리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대답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32페이지에 OX 문제 중에서요. 1번 OX 문제 중에서 밑에서 세 번째 문제 보이세요? 네 번째. 잦은 칭찬과 보상은 유아의 놀이를 확장시키는 데 효율적이다. 이것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잦은 칭찬과 보상은 유아의 놀이를 확장시키는데 효율적이다. 네, 정답은 X겠죠. X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잦은 칭찬과 보상은 아이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어떤 놀이를 하고 싶어하는 내재적 동기를 꺾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